사건 발생 시각. 카메라에 포착된 궁금량. 뭔가 수상한데. 상자 속 공 하나를 숨겨 유유히 사라진다. 상자 속에 담겨있는 색색깔의 공. 과연 궁금량이 가져간 공의 색깔은 무엇일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 밝혀내보자. 검사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면담 과정. 이 면담을 통해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확인해 보다 확실한 검사를 할 수 있다. 본격적인 검사에 돌입. 검사 장비로는 호흡, 피부 전류 저항, 혈압 등을 체크하는데 피검사자는 준비된 질문에 아니오라고만 대답해야 한다. 그런 공이 빨간색입니까? 아니요. 몇 차례 반복되는 검사에서 궁금량은 거짓말 탐지기를 속일 수 있을까? 검사 결과를 보여주는 복잡한 그래프. 전문 검사관의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반복되는 검사에서 동일하게 반응을 보인 질문은 3번과 7번. 7번하고 아까는 3번이었거든요. 그래서 공 색깔을 봤을 때는 요 두 검사 결과에 의하면 빨간색 공인 것 같아요. 놀란 표정의 궁금량. 과연 궁금량이 고른 공의 색깔은? 다시 사건 발생 당시로 돌아가 보자. 빨간 공이다. 정상인이 거짓말했을 때 가지게 되는 어떤 심리적 부담, 즉 발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신체 생리, 자율신경계의 어떤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호흡이라든지 또는 피부 전류 저항이라든지 또는 혈압맥 맥박의 변화 같은 게 일어나는데 이 폴리그래프라는 장비를 통해서 그걸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분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진술의 진위를 알아내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라고 불리는 장비의 정식 명칭은 폴리그래프. 폴리그래프는 거짓말을 할 때의 생체 변화를 측정하고 기록한 뒤 분석하는데 피검사자의 호흡과 혈압, 분비된 땀 등이 분석의 근거가 되는 것. 유레카! 해마다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가 올 때면 서울 곳곳은 홍수 아닌 홍수로 물난리를 겪는다. 그 이유는 적은 비에도 넘쳐흐르는 하천의 용량 때문. 그런데 서울 한가운데에 있는 경복궁은 단 한 번도 물난리를 겪지 않았다. 그 원인은 경회루와 향원정에 있는 두 곳의 연못 때문이었다. 단일 평면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누각 건물인 경회루는 왕이 국빈이나 신료들과 연회를 펼치는 장소로 활용됐다. 그런데 이 큰 연못의 물이 100년이 지나도록 썩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서쪽 유입구가 북쪽이 조금 높고 남쪽이 낮게 이렇게 있잖아, 지면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흐르게 돼가 있고 물의 대류, 그러니까 흐름이 원활하니까 물이 맑고 잘 빠져나가는 겁니다. 경회루지의 물은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경회루지의 입수구는 세 곳이었는데 각각엔 물을 들이는 방법도 달랐다. 폭포처럼 물이 떨어지는 현폭기법, 향원정에서 지하 배수로를 통해 들어오는 잠유기법, 또 자체에서 솟아나는 자일기법이 그것이다. 이렇게 들어온 물은 경회루지에서 잠시 머물다 경복궁 내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것이 경복궁 배수체계의 시작이 된다. 경복궁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최고의 건축물은 향원정이다. 이는 경회루의 서북쪽 향원제 안의 작은 동산 위에 있다. 향원 정제의 물은 늘 고요하다.
여느 연못처럼 물이 고여 있는 것 같지만 경해루지와 같이 이곳도 물이 흐르고 있다. 북골 도형엔 물이 드나드는 문인 어구가 표시되어 있는데 서쪽에 1개, 북쪽에 2개가 있다. 이와 연결된 배수로는 총 3개로 하나는 북악산에서 흘러온 물이 동궁을 거쳐 남쪽 이간수문으로 빠져나가고 다른 2 물줄기는 서쪽 신무문 옆으로 들어와 경해루지로 흘러들어간다. 이렇게 걸레를 흘러나온 물은 영재기로 흘러 궐 밖으로 나간다. 결국 북쪽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 남쪽으로 나가는 형태다. 일반적으로 도랑은 안 냈어요. 건정전 함뜰이 있잖아. 조정이라 그래가 대단히 넓거든요. 그 물은 따도 어떤 배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배수시설 안 했어요. 그 문 가까이에만 물을 모아내는 하나의 어떤 배수구만 만들어져가 있거든요. 그럼 그 물은 어떻게 되느냐. 박석을 자연적으로 깔았죠. 조정은 북쪽과 남쪽의 높이가 1m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박석 사이로 빗물이 흘러 자연스레 남쪽으로 흐르도록 돼 있었다. 결국 경복궁은 수로와 같은 인위적인 배수로가 아닌 자연 배수 체계를 완성한 것이다. 그럼 경복궁에서 흘러나온 물은 어디로 흘러갈까? 중악천은 광화문에서 청계천까지 연결되는 하천이었다. 경복궁 이간수문을 통해 나온 물은 중악천으로 흘러나왔다. 중악천의 물은 청계천으로 흐르는데 그 종착지는 한강이었다. 조선 최대 건축물인 경복궁은 하천의 흐름에 위배되지 않는 자연 배수로를 조성했고 덕분에 현재까지 침수 피해의 기록은 찾기 어렵다. 유레카! 조선 초기 종묘 제례학은 중국 음악을 가져다 쓰고 있었다. 하지만 세종은 이 음악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었고 그 중심에는 편경이 있었다. 편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을 뜨는 것부터 시작한다. 돌 위에 본이 떠진 대로 쇠줄을 갈아가며 돌을 잘라내야 한다. 그 다음은 편경을 나무 틀에 걸 수 있도록 구멍을 내야 하는데 이 과정 역시 사람의 손으로 쉼없이 돌을 갈아내야만 완성될 수 있다. 편경의 표면을 다듬고 두께를 조절하기 위해 정옥살을 뿌리고 문지르는 과정을 거듭하게 된다. 편경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 높이를 맞춰 나가는 것이다. 각 율관을 불어가며 정확하게 그 음을 낼 수 있도록 편경의 크기를 끊임없이 조절해 나간다. 경석이라는 귀한 재료로 세심한 손길을 통해 만들어지는 편경은 조선시대에 국보급 대우를 받는 악기였다. 이 같은 편경의 위상은 경국대전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계화된 현대적인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편경 제작이 수월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두께를 조절해 음률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기계를 이용하더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음정이 맞을 때까지 깎고 다듬어내고 두드리는 과정을 거듭해야 한다. 규격화된 두께가 아니라 정확한 음이 나는 두께를 맞추는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 정성스런 손길을 통해 완성된 16개의 편경.
나무 틀에 걸어 고정시키는 건 역시 악기장의 몫이다. 어떻게 매다는가에 따라 편경의 공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석이 이 목재에 닿으면은 공명이 죽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전부 점검을 하는 거죠. 늘 한결같고 변함없지만 맑고 힘있는 소리를 들려주는 편경. 경석이라 해서 같은 돌멩이라도 울림이 있는 그런 돌멩이로서 그 칠 때 아주 청아하고 악기로서는 상당히 그 참 매력 있는 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레카! 하루 중 관광객이 준비한 과자류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이때 기린에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관은 바로 긴 혀다. 40cm가 넘는 혀의 검은 부분은 단단한 조직으로 돼 있어서 가시가 달린 가지도 문제없이 감아올 수 있다. 동물 중 유일하게 날 때부터 뿔이 있다는데 그럼 기린의 뿔은 몇 개일까? 흔히 높게 솟은 2개만 뿔러보지만 피부 위에 솟은 돌기를 포함하면 코 위에 1개, 귀 뒤에도 살펴보면 각각 하나씩의 뿔이 있어 모두 5개를 가진 셈이다. 작은 뿔로 싸울 일이 없는 기린. 게다가 목소리를 거의 내지 않는 조용한 동물이다. 기린, 저도 소리 내는 소리를 몇 번 못 들어봤어요. 근데 소리가 이제 다른 동물의 울음소리랑은 좀 틀리고요. 이제 좀 흥분하거나 화났을 때 이제 수컷들한테만 저도 들어봤는데 이제 툴툴 거린다고 그러나 그런 소리를 좀 내더라고요. 이들 사이에서도 강자와 약자가 생기기 마련. 특히 강자는 암컷에게 다가서는 약자 기린에게 제재를 가하며 힘을 행사하는 반면 약자는 목을 부으면서 힘센 기린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동물들에서 볼 수 없는 흥미로운 점은 바로 걸음걸이다. 잘 보면 기린은 같은 쪽의 앞 뒷다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앞발이 나가면 반대쪽 뒷발이 동시에 나가는 지그재그 방식의 다른 동물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하루 중 기린의 물 먹는 모습을 보기란 쉽지 않은 법. 기린이 자주 물을 먹지 못하는 이유는 긴 목 못지않은 긴 다리로 물을 마시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물을 마시기 위해 머리를 숙일 때 혈압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 심장에 있던 그 혈액이 머리 쪽으로 일시적으로 몰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물을 마실 때 자세를 최대한 심장을 또 낮춰요. 앞 다리를 삼각형 형태로 길게 옆으로 쭉 벌려서 심장도 낮추긴 하지만 그래도 일시적으로 혈액이 머리로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완충시키기 위해서 그런 특이한 원더넷이라는 레떼 미레블리라는 그런 특이한 혈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과 머리 사이에 얽혀있는 모세혈관 다발. 원더네트가 높은 혈압의 피를 정상적인 혈압으로 완충시켜주기 때문에 기린은 빠른 압력의 변화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사람보다 2배나 혈압이 높은 기린. 하지만 특수혈관 조직 원더네트 덕분에 심장에서 머리까지 3m나 높은 곳까지 혈액을 보낼 때 뇌출혈로 사망하는 일을 피하게 된다. 유레카!